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락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있죠.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잔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기 이사철과 맞물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라는 점, 그리고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흐름 안에서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원인, 그리고 이런 흐름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지역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얼마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은 2월에 가계대출 잔액이 736조 7,500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 3조 93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늘었나라고 보면은 잔액을 살펴보면은 583조 3,600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했을 때 3조 3,8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5조 9,100억 정도가 늘어났을 때 대비했을 때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약 3조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철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학기 이사철에는 전통적으로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2월에서 3월에 신학기들이 이사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금액들이 전세 보증금 마련이라든지 주택 구입에 대한 마련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집단대출이 전월 대비했을 때 1조 7천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를 살펴보면 입주 물량에 대한 감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전세대출은 지금 한 달 새 8,40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대출하고 전세대출은 감소가 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철에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라고 짚어봐야겠죠.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된다라면은 대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최근 인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증가세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속이 됐습니다. 특히 2월에 정기예금 잔액을 보면 93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15조 7천억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되기 전에 예치하려는 자금들이 몰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의 매입 심리도 자극되고 있다는 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해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강남권의 매수 심리가 반영됐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강남의 그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의 온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일부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잠상대청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매수세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좀 마련하시려는 분, 그러니까 전세금에다가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집을 매입하려는 이런 전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이런 기대 심리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주택 그 심리지수를 보더라도 110.4로 좀 6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해제에 따른 실제 거래량 증가는 굉장히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그 기대감들이 대출 수요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대출이 감소했다라는 건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달 동안 8,400억 원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신용대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뭐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또한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전세에 거주하면서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올리면서 매매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잖아요. 그러면 전세에 계신 분들이 월세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를 하고 있지만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수요들이 앞으로 매매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이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변할까라는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봐야겠죠. 상승 원인도 우리가 주목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건 주택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해제 효과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이런 그 흐름이 마용성까지도 번져 있고 추가적으로 더 번질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승에 대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행이 되잖아요. 반대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대출 한도에 대한 제한, 이런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되는 것들이 또 일시적인 수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값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금융 외적으로도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지금은 대출 증가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는 좀 회복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그 전략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2025년 지금 상반기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한번 됐지만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은 매수의 적기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3단계 시행 전에 또 대출에 대한 그 전략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더 줄어들기 전에 집을 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갭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 거주 목적으로 전략들을 세우면 좋은데, 송파구에 있는 잠실이라든지 뭐 대치동 이런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전세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전세를 활용해서 대출에 대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강남권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포에는 아현이나 공덕동 일대에 있는 마포 레미안이나 뭐 공덕 삼성 레미안 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타권으로 보면은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이나 뭐 노량진 일대, 그리고 광진구의 자양동이나 부이동 일대, 요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도권을 보면은 용인에 있는 뭐 구성이나 또는 동천, 그리고 분당 이 지역들도 수도권으로 전세가율이 좀 높고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동구에 있는 뭐 금호동 일대 재개발 이런 지역들도 잘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변하고도 좀 인접해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재건축 본다라면은 뭐 광장이라든지 시범 아파트, 상업 지역에 대한 그 비율 완화 요즘 이슈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거기에 그 사업성이 개선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지역별로 단지별로 짚어봐야 될 점들이 많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전세 가격의 흐름, 시장의 동향도 같이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지점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뭐 보시면서 뭐 여러 생각들이 많으시죠? 그런 생각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